Girls would tell me I was cute, but I wanted to be hot. He was definitely a skinny kid growing up. I remember when we dropped him off at college for the first time, and he looked at me and he said, "Mom, when you see me again, I'm going to be a whole different person." 남자들이라면 체격을 급격하게 키우는 벌크업에 대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오늘의 영상 주인공도 자신을 귀엽게만 보는 여자들의 시선을 바꾸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운동, 영양, 몸 변화 과정 등을 영상에 담아 많은 소셜미디어에 화제가 되고 있죠.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영상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멸치에서 여심을 저격하는 몸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딜런의 이야기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There was a family reunion about a year after Dylan started lifting weights, and we had family members that didn't even recognize him. Sister comes up to me and says, "Who's that guy over there?" And I said, "What? Are you kidding me? That's Dylan." 딜런은 처음 운동을 시작할 당시에 몸무게가 57kg으로 전형적인 멸치 케이스였죠. 벤치프레스 1RM도 65kg였다고 합니다. 당시를 회상해보면 처음에는 너무 말라서 희망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에 대해 배우고 음식을 초과 섭취하는 방법을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왜소한 체형의 극복을 위해 음식을 너무 과잉 섭취한 나머지 토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벌크업 가이드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른 케이스의 경우는 소화 능력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끼니를 4에서 5회 정도 나눠서 섭취를 해줘야 저런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음식에 광적으로 집착했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몸무게를 4.5kg 증량할 수 있었고 이후 1년 동안 13kg를 증량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몸무게가 23kg 증가된 상태입니다. 딜런은 약물 없이 순수 운동과 영양으로만 지금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근육은 없고 지방만 있다며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 친구는 엿먹으라는 답글과 함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내추럴 바디빌딩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당당히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일단 이 친구의 운동 루틴은 전부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몇 가지 공개된 내용으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스트렝스 방식의 운동을 선호했고 이후부터는 근비대 프로그램을 믹스해서 운동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플랫 벤치 프레스보다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를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딜런뿐만 아니라 유명 바디빌더들의 가슴 운동 루틴을 보면 플랫 벤치보다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를 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은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를 별도로 수행하는 이유가 상부 가슴이 잘 발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맞는 말이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육 활성도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팔 힘의 개입이 큰 플랫이나 디클라인 벤치프레스에 비해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는 3두근 활성도의 개입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가슴의 전체적인 자극과 발달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 자극을 잘 느끼지 못하는 초급자들에게도 가슴 자극의 감을 잡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죠.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인클라인으로 수행을 해야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더 자연스럽고 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벤치프레스보다 어깨 관절의 부상을 최소화하고 가슴 근육의 최대 가동 범위를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가동 범위가 길다는 것은 근육의 긴장 상태를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인데 연구에 따르면 근육이 긴장 상태에 있는 시간이 길수록 근육 성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딜런은 목표한 칼로리량보다 음식을 초과 섭취한 날에는 불필요한 체지방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유산소 운동을 통해 과잉 섭취한 칼로리를 에너지로 소모시켜준 걸 볼 수 있습니다. 벌크업은 통상적으로 본인의 TDE 값에 250에서 500칼로리 정도를 추가적으로 섭취해줘야 합니다. 처음부터 얼만큼 추가 섭취해야 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낮은 칼로리부터 시작해서 증량 속도가 더디면 추가하는 방식으로 섭취량을 조절합니다. 증량 속도를 체크할 때 보통 아침 공복에 체중을 측정하는데요.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하루 단위로 체중 비교를 합니다.
하루 단위가 아닌 일주일간의 증가량을 보고 매주 비교를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무렇게나 섭취하는 게 아닌 단백질만큼은 체중 곱하기 1.6에서 2g 정도를 섭취해줘야 하고, 저체중인 사람들은 체중에 대한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4g까지도 섭취해줄 수 있습니다. 마르고 소화력이 약할 경우 끼니를 4에서 5회 나누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딜런의 경우도 초급자 시절 벌크 없이 토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끼니를 전략적으로 나누어 섭취하지 않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급자라면 현재 체중의 2에서 2.5%를 매달 증량하는 게 적당합니다. 중급자 이상 경력자라면 1.5에서 2%를 적용합니다. 내추럴의 경우 이 수치 이상 증량을 하게 되면 이후 커팅 시 난이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근육량 대비 체지방량의 증가가 더 높아 살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살크업을 방지하고 근육량을 올리기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을 최대한 근육으로 제공해 줘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아르기닌이 있습니다. 단순히 단백질 섭취만으로는 근육의 모든 영양분을 주지 못합니다. 이때 대사 과정에 산화질소가 개입되면 단백질 합성과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면서 근단백질 전환을 극대화 시켜주는데요. 신체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자가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그러나 아르기닌은 흡수율이 낮아 실제 신체에서 이용되는 양은 0.3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피토틱스 시투루 아르기닌입니다. 시투루 아르기닌에 포함되어 있는 시투루는 피토틱스만의 독자적인 성분으로 체내 대사 과정 중 아르기닌을 분해하는 성분을 억제해 아르기닌의 효과를 증강시켜주는 성분을 포함했는데요. 시투루 아르기닌 연말 특가 구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딜런의 영상을 통해 체격을 어떻게 키우는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딜런처럼 극도로 체지방이 낮고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다면 이 친구의 팁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